AI는 바둑으로 인간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알파고를 넘어선 알파스타가 스타크래프트로 인간을 이기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AI가 다시 체스로 돌아가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체스를 두는 인간의 실수를 AI는 왜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을까요? 오늘은 AI가 연구하는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른미래연구소 임철웅 소장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지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AI의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AI의 실수라기보다는 AI가 연구하는 인간의 실수인 거죠. 근데 체스로 돌아가서 연구를 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포커에서도 이기고, 네. 얼마 전에는 또 협상 관련해서도 또 모노폴리, 우리는 이제 부루마블로 알고 있는 거기에서도 이겼다고 해요, 인간을.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페이스북에서 이제 부루마블을 한 거지. 여러분들 그렇지. 요즘 분들은 모두의 마블로 조금 익숙하시겠네요. 모두의 마블 모르시죠? 네. 뭐 아는 게 별로 없어. 진짜 과학적인 것만 하셔가지고 그만큼 이제 과학에 대한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하는 거죠. 쉬는 시간이 없어. 우선순위를 저쪽에. 어릴 때 되게 불우하네요.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렇군요. 힘든 사람들은 이제 씨앗사에서 파는 3,000원짜리, 3,000원 아니죠. 그 부루마블을 갖고 이제 노는 이제 혼자서 1인 2역하고 이제 저는 그랬었는데, 모노폴리가 그 원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지도 이렇게 깔아갖고 뭐 사는 거를 AI랑 이제 대결을 했는데, 이게 일종의 협상인 거죠. 내가 여기 살 거야. 뭐 이렇게 서로 약간 협상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AI가 그 협상 과정에서 알고리즘을 또 개발했대요. 자기 나름의 전략들을. 이거에 관심 있는 척. 이거 내 실제로 이걸 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서울 땅을 사고 싶은 거야. 근데 다른 데를 사야지라고 하면서 상대들하고 이제 관심 있는 척 협상도 하고 그런 걸 개발을 했대요. 네. 그런 방법.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서 없는 척,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거에 관심 있는 척. 그래서 협상에 있어서도 이미 이렇게 올라서 있는데 AI가 왜 다시 지금 실수를 보냐는 거죠. 왜 볼까요? 이제 알파고가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잘 착각하는 게 네. 알파고가 모든 것을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알파고의 고가 바둑이잖아요. 그랬나요? 그건 몰랐네요. 네네. 그 바둑이 영어로 고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알파스타는 스타크래프트인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는 바둑밖에 못 둬요. 네. 근데 왜 알파고를 개발했냐는 거지. 바둑에서 인간을 이기려고? 그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인간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물론 통찰을 100% 베끼는 건 아니어도, 기존의 체스나 장기는 그 안에서 둘 수 있는 게 한정적이거든요. 이 사람이 뭘 두면 내가 둘 수 있는 걸 모두 생각한 다음에 두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스는 97년도인가 이미 인간을 이긴 거잖아요. 네. 근데 바둑은 그보다 훨씬 오래 걸렸고, 네. 스타크래프트는 더 오래 걸릴 거고. 그런데 그걸 왜 했냐? 왜 했습니까? 알파고 같은 경우는 바둑의 경우의 수 자체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바둑판이 19칸이에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첫 돌을 둘 확률은 19 곱하기 19, 371이라고 합니다. 다음 수는 곱하기 370, 그 다음 수는 369. 이런 식으로 하면은 10의 70승인가? 이게 우주의 원자수보다 더 많은. 그렇군요. 네. 이거를 어떻게 컴퓨터가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 경우의 수를 다 탐색하지 못합니다.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방식을 아예 바꿔야겠네요. 그러면 과거에 체스가 체스 아이가 그래서 딥러닝 기법을 적용을 한 거죠. 중간의 경로, 그러니까 바둑이 첫 돌부터 끝돌까지의 수많은 경로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중간의 경로들은 이제 기계학습으로 인간의 기보를 다 학습을 한 거죠. 탐색해야 되는 경우의 수를 많이 줄인 거예요. 인공지능을 연구할 때 이게 사실은 경우의 수가 복잡도가 폭발한다고 그랬을 때 한 번 수를 넣으면 그 다음 수까지 경우의 수가 계속적으로 폭발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탐색하면 컴퓨터가 이거를 다 연산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지금의 컴퓨터 연산 속도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줄이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이제 생겼는데, 알파고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딥러닝 기법을 썼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뭐 게임 같은 알고리즘을 만드는 건 경우의 수를 줄이는 탐색 기법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해 본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고, 굳이 인간의 실수를 배운다? 기계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1대1로 수를 놓을 때는 상대방도 가장 최적의 수를
놓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컴퓨터도 계산을 해요. 네. 네. 인간이 뭔가 실수를 한다면 그런 것들도 컴퓨터는 확률적으로 배울 수 있고 패턴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면 인간이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지, 예를 들면 뭐 어떤 부분에서 헷갈려 하는지 많은 인간과 경기를 해보면 네. 패턴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나가면 일단 알파 스타 같은 경우에 이게 알파고보다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둑판보다 훨씬 더 넓은 판이 되거든요. 이게 픽셀 단위라고. 네,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어마어마한. 네. 이건 뭐 우주가 뭐야. 이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바둑에서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거든요. 스타크래프트는 내가 여러 가지 유닛을 또 뽑아낼 수 있고 네. 심지어 내가 일부러 내 거를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 바둑판이라는 것보다 조금 더 현실에 가까워진, 우리가 우주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이런 것들을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이 잠깐의 그 미세함을 디지털화 시킨다면 네. 이만큼 움직일지 다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로직이 필요한 건데, 알고리즘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알파고에서.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알파고는 하나의 존재잖아요. 네네. 바둑을 세상에서 제일 잘 두는 하나의 존재인데 우리가 알파고랑 게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의 뛰어난 존재랑만 두는 건데 솔직히 그건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바둑을 둔다면 이창호 젊었을 때 15세의 이창호랑 두고 싶다. 이거가 더 매력적이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무술을 배워요. 지금의 AI는 세계 최고의 절대 고수 하나를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절대 고수랑 대결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전성기의 이소룡이 더 좋아. 혹은 나는 뭐 몇 년도에 누구랑 대결해보고 싶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존재는 물론 이소룡은 대단한 존재일 수 있지만 네. 최고의 그 절대 고수보다는 못할 거라고. 이창호 구단이 두었던 모든 바둑의 기본을 다 입력하면 어디서 실수를 하는지, 어디서 주로 실수를 하는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도 파악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난이도를 낮추면, 예를 들어서 낮은 난이도로 게임을 하면 나한테 돈을 더 많이 준다거나 내가 더 세진다거나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낮은 난이도로 하면 약한 누군가 인간이 와서 대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는 쪽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상에서 진짜로 인간스러운 AI가 나와 버릴 수 있다라는. 이제는 온라인 대전을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이름 모를 온라인 대전을 하느니 차라리 예를 들어서 톰 크루즈가 실수까지도 할 수 있는. 네. 톰 크루즈가 게임을 한 번 해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의 방식을 얘가 학습해가지고 반복 학습해가지고 네. 톰 크루즈가 진짜 온 것처럼 할 수도 있겠죠. 네네. 게임을 좀 이 사람이랑 하는 게 재미없어도 톰 크루즈랑 똑같은 게임이다 그러면 왠지 재밌잖아. 물론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이용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인간이 실수를 배운다고 하면은 인간이 주로 어디서 실수를 하는지를 AI는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뭔가 인간의 실수를 교정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인간이 자꾸 실수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뭐 연습을 시켜준다거나 예를 들면 학습 머신, 뭐 학습을 해주는 AI가 있다고 쳐보세요. 예를 들면 뭐 영어를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잘 틀리는 네. 그런 문법이 있어요. 뭐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AI가 그 부분을 뭐 예제를 계속 학습자에게 내주면서 뭐 반복 학습을 시킨다든지. 일종의 그러면 직원 교육을 할 때도 네. 이게 이 사람이 실수한 거를 교정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실수가 예정되니 이 부분을 강조해서 가르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가능하죠. 네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실수라는 게 되게 흔히 하는 실수들 있잖아요. 네네. 반복적으로 흔히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뭔가 교정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유용하지 않을까. 실수를 만약에 배우는 AI가 있다면 그럴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의사들이 이렇게 이미지 같은 거를 할 때 그 유난히 되게 잘 뭐라 그러지? 그 판독이 어려운 부분,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어느 부분에서 틀리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이제 AI가 뭐 이런 것들을 더 의사들을 뭐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훈련을 시켜준다든지 예를 들면 공항 검색 때 이렇게 가방 이렇게 통과를 하잖아요. 수화물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해서 탐색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모니터상으로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칼이나 무기 같은 거를 네. 사실은 이게 되게 이렇게 뭐 눕혀놓는다거나 뭔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옆에서 옆면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 잘 못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게 노하우인데 사실 오랜 경력이 쌓여야지 네. 이제 그런 것들도 딱 보면 누워 있는 것도 그냥 일자형으로 보이는 것도 이게 무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AI 같은 경우가 뭐 그런 것들을 좀 학습을 한다면 이제 더 이렇게 뭔가 취약한 부분들을 집중 훈련시켜줄 수 있겠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조금 더 효과적이고 짧은 매뉴얼. 그러니까 이게 꼭 문서로 된 매뉴얼이 아니어도 네. 이 사람 우리가 뭔가 제품을 구입했을 때 아니면 새로운 걸 시작했을 때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실수할 수 있을 만한 거를 일단 전면에 내세우고 그것만은 최소한 봐라. 그리고 더 보고 싶으면 이렇게 동영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간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매뉴얼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실수를 할 수 있을 법한 부분들을 일부러 실수하도록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많이 겪잖아요. 프로그램 깔 때 꼭 체크를 꺼야 그 새로운 게 안 깔리는데. 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꼭 네. 그냥 다음을 누를 법한 곳에 그게 걸려 있어. 아, 네. 꼭 깔려. 아, 그 11번가 꼭 깔려. 그게 훨씬 더 고도화될 거라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공항 검색 때 물건이 이렇게 뭔가 비스하게 놓여 2차원상으로 네. 잘 보이지 않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실수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AI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활용해서 물건을 어떤 식으로 포개면 뭐 더 안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네. 네, 만약에 테러리스트들이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네요. 이제 인간이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판독이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AI는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AI의 실수들을 연구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AI가 인간의 실수를 연구하는 AI 네네. 그렇게 한 단계 더 올라가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아직 체스 단계에 머물러 있고 그게 이제 더 나가면 이제 현실로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잘하는 거를 가지고 점점점 현실로 오고 있는데 스타크래프트 수준까지 온 거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실수가 스타크래프트 수준까지 오고 넘어가서는 이제 진짜로 인간의 어떠한 이런 연설이나 아니면 모든 거에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네. 정말로 인간스러운 어떤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겠죠. 과거에는 이게 지금은 무슨 뭐 AI 학습교사 이래가지고 있고 그리고 AI가 과거에 누구를 재현했다 이런 게 있지만 그게 완벽하진 않은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것만 재현했지만 네. 그게 더 완벽해질 것 같아요. 진짜로 인간의 실수까지도 포함해서. 그게 여러 사람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만약에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을 계속적으로 잡아낸다면 어쨌든지 간에 인간의 취약성을 이제 AI는 파악하게 된 거잖아요. 살짝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뭐 마케팅하는 AI 같은 것도 얘기를 했었듯이 챗봇이 뭐 이런 말을 하면은 인간들이 뭐 쉽게 반응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뭐 약간 최면 화법 같은 것들을 AI가 자기도 모르게 습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최면 화법이 되게 많이 쓰이는 데가 보이스피싱이거든요. 네. 보이스피싱에서 최면 화법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쓰는 바람에 최면이 요즘에는 잘 안 먹힌다라고 한타는 최면 수사가 있었어요. 실제로 최면가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다 그거를 막 응용해서 쓰니까 그러면 그게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AI는 그걸 이미 어느 정도 학습을 했을 거라는 얘기 생각도 좀 들어요. 네네. 오늘은 이제 AI의 실수와 이게 이제 나중에 발전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 거라는 얘기까지 좀 들려드렸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없다고 하실 거죠? 이게 딱 예측, 이게 인간의 예측력이죠. 네. 아직까지는 인간이 똑똑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오늘은 그럼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